네, 여야가 오늘 오후에 정책의총을 열고 선거제 개편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정치권의 선거제 개혁 논의에도 가속도가 붙을지 의원들 간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매주 목요일 함께하는 정정당당 김희정, 김유정 전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어제 중앙선거방송 토론회가 주최하는 정책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선거제 관련해서 토론이 있었고 TV로도 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야 각 정당들이 나와서 이제 각 당의 입장을 이제 개진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여러 가지 그 쟁점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게 보면 쟁점이 뭐 한 세 가지 정도 아닐까 싶은데, 하나는 이제 소선거구제냐, 중대선거구제냐, 그리고 비례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의원 수를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 뭐 그대로 놔둘 것이냐, 뭐 이런 거 외에 등등의 뭐 쟁점들이 다 이제 쏟아져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이번 선거구제 개편이 목표하는 바가 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거를 자꾸 까먹고 다른 얘기를 하다 보면 이 결론 안 나오고 내년 선거 치를 것 같거든요. 예.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어쨌든 지금 선거구제는 안 된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선거구제와 가장 다른 방식으로 세팅하는 게 가장 큰 변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역구에 있어서 방금 지금은 소선거구제니까 소선거구제 말고 그러면 중대선거구제를 전국 단위로 하든 또는 일부 권역별로 뭐 도시와 농촌을 나눠서 보든 그런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거고, 예. 두 번째 비례대표 부분에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연동형으로 하고 위성 정당이 나오는 방식은 안 되니까 예. 비례대표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인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제 김진표 의장님이나 야당 쪽에서 나오는 거는 비례대표 방식에 대한 의견보다는 자꾸 수를 늘리는 쪽으로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 현 여당과 굉장히 다른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크게 역시 연관해서 국회의원 수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역시 비례대표 의원 수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 국회의원 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자라는 게 현재는 큰 틀에서의 여당의 입장입니다. 예. 어제 뭐 여러 가지 의원 수 관련해서도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 수 늘리는 쪽으로 많은 정당들이 늘리는 쪽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늘리는 게 낫지 않겠냐고. 국민의힘은 이제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그걸 어떻게 늘리느냐 하는 입장인 것 맞습니다. 같고. 국민의힘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 국민들 의사와 반하게 바꾸는 거는 좀 무리가 글쎄요. 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정치개혁의 의지가 전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도 안 된다. 비례를 늘리는 것도 안 된다. 지금 이게 국민의힘 입장이더라고요. 어제 예. 내용을 간추려 보면.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럼 지역구를 200구로 줄이고 비례를 100석으로 확대를 하면 이제 300석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 안을 혹은 220석을 지역구, 그러니까 지역구 한 33석 정도 줄이는 거잖아요. 네. 220대 110. 그러면 이제 지역구는 좀 줄이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비례대표 의석을 한 30석 정도 이제 늘리는 거죠. 예. 그래서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거나 혹은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 그러니까 늘림으로써 이제 비례성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사표를 방지하고 민심을 왜곡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야당의 입장인데, 예. 국민의힘은 그 점에 있어서는 지금 지역구도 안 줄이겠다. 의원 확대도 안 된다. 이제 기본적인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예. 합의점 찾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고요. 예.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소선거구, 권역별 비례대표제, 연동형 예. 이거를 이제 다수 의견은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오늘 합의점이 찾아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제 그쪽으로 조금 방향은 좀 큰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대부분의 야당이 지금 이제 정의당을 비롯해서 정의당도 지금 그 연동형 혹은 준연동형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 전제에는 민주당하고 괴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의 어떤 확대나 이런 거 없이는 기본적인 전제인 이대로는 안 된다, 또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전제 자체가 무너지는 거라서 국민의힘과 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아니,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아니 개혁의 전제가 왜 수를 늘리는 겁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혁은 수를 늘리는 게 아니거든요. 제대로 된 방식으로 뽑자는 거에 있어서 방식의 변화를 원하는 거지. 일단 시작하기 전에 수부터 늘리자라고 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반대하죠. 그래서 거꾸로 여당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진짜 이대로 가고 깔아뭉개서 또다시 위성정당 만들자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은 오히려 여당 쪽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수가 개혁이 아닙니다. 수는 유지하고 방식을 바꾸는 게 훨씬 더 개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예. 숫자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현실을 인정하고 국민께 동의를 구하고 설득해 나가는 그 방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야당은 하고 있는 거죠. 솔직해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지역구 의석을 줄이자 이것도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단순히 야당에서 의석을 확대하자, 비례 의석을 확대하자 이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냈던 안은 200대 100으로 그럼 가자 이 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석을 일단 몇 석을 늘려놓고 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선거제 개편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비례 의석이 일정 부분 확대가 되어야만 모든 의원들의 동의를 조금 구해가면서 제대로 된 함정 방안이 나오겠더라라는 게 야당의 입장인 것이죠. 예. 그래서 네. 어제 저 TV 토론 저도 이제 봤는데 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뭐 지금 이제 시작 단계니까 여러 가지 뭐 쟁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의로 하자 반드시. 지난번에는 약간은 좀 그런 절차가 약간 좀 그렇죠. 그때 뭐 좀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패스트트랙 올려가지고 그래서 어제 위성정당이 국민의힘의 이제 주장이 이제 그런 예, 그래서 입장이라서 위성정당도 이번에 좀 나오고 합의를 해서 예. 처리하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좀 많이 이루신 것 같아서 네. 앞으로 이제 논의를 계속 해나가야 될 부분이니까 그건 네. 좀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의총을 오후에 소집해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내일 정개특위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일 정개특위에서 복수의 2개 안을 이제 결의해서 그래야 다음 주 목요일 전원위원회 소집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오늘 2개 안으로 좀 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여야가 다 네. 정책 의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하루 만에 이렇게 각자 해법이 다른데 그걸 하나로 모아낼 수 있을까? 글쎄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하루 만에 해결될 것 같으면은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쌓여 있지 않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무리한 시간 타임 테이블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수는 유지를 하면서도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얼마든지 뽑는 방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선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희생해야 되는 의원들이 꽤 나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보여야지 진정한 개혁으로 받아들이지. 양당이 각자 우리는 하나도 손해 안 볼래. 그러니까 바꾸려면 우리 늘려놓고 바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그러려면 왜 바꾸는데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어느 쪽이 더 양보하는지 같은 당내에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뭐 오늘 만나서 최대한 교집합을 찾는 과정을 거치겠지만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예. 민주당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선거구제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는 쪽으로 두 개 중에 하나는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큰 물줄기는 그렇게 그러면 뭐 가닥이 잡혔고요. 내일까지도 일단 가닥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의총이 이제 단순히 이것만을 위한 의총은 아니어서 예. 오늘 결론이 날 수 있을지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다만 민주당은 이제 국회의장이 내신 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함께 이제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역산해서 전원위원회를 3월 27일부터 이제 하자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오늘 결론 내기가 어렵다면 다음 주 중이라도 해서 이 전원위원회에 당초에 계획했던 기회를 저는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거제를 좀 바꿔야 된다. 지금 어떤 정치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국민 여론이 72%라는 점. 맞습니다. 요거는 항상 좀 예. 새기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여간 좀 올바른 그 접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당내 최대 민주당 개파 모임이죠. 더 좋은 미래 의원들 전체 50여 명 되는데 28명이 참석해서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고 이재명 대표는 주로 이제 들었다 그러고 결과로 나온 얘기를 보니까 뭐 지금 퇴진론이 그동안에 많이 나왔었는데 즉시 퇴진론, 뭐 질서 있는 퇴진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는 없었다. 네. 최대 개파고 초개파 모임이라고 그러죠. 그런 얘기는 없었고 다만 이제 인적 쇄신을 이제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 또 당 일각에서는 혁신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건가요? 당원 80조를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지금 상황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 상인데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김주영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 우선은 지난번에 이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난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일성은 소통하겠다. 소통이 부족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그 그룹별로 지금 소통을 진행하는 중에 있죠. 네. 만나기도 하고 또 의원회 간에 뭐 번개 차단회도 한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의원들 만나는 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소통의 모습이 좀 진작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지만 지금이라도 대표의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만 여러 가지 그 눈앞에 여전히 남아 있는 그 불확실한 미래가 있잖아요. 네. 체포동의안이 언제 또 날아올지도 모른다. 그런 것들 그리고 기소. 또 기소가 되는지의 여부, 기소될 것도 지금 남아 있잖아요. 아직 기소를 안 하고 당원 있잖아요. 80조 삭제 얘기가 나오는 네,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부결시켰는데 그 건에 대해서도 지금 기소 여부가 아직 뭐 얘기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선거법 관련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아직 불확실한 미래가 지금 그 도래할 것이고 또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뭐 이게 제대로 다 봉합이 됐다. 뭐 이제는 단단하게 뭉쳐서 간다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출되어 나오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인 것 같아서 이제 그런데 당원 80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왜 하필 지금이냐 또 이제 소위 뭐 국민의힘이나 또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중도층이나 무당층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또 이마저도 또 방탄용이냐 방탄 논란이 나올 수 있죠. 네, 나올 수 예.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개혁은 가급적 후퇴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게 아니고 혹자는 또 다른 의원 강훈식 의원 같은 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 걸려 있는 의원들이 많은데 네. 뭐 그걸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차원인데 시점이 공교롭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시점이 공교로우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어렵게 정했던 것인데 이마저도 후퇴하면 국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재명답게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지금의 이제 어떤 이런 소통이나 또 당원들과 만나면서 과도한 인신 공격이나 또는 뭐 과일로 대표되는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은 자제하라고 제3, 제4 당부를 하고 이런 모습들은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좀 더 네. 강하게 해도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조금 수습해가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예. 예, 그 모임에서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냥 뭐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네. 또는 일반 국민들 붙잡고 물어봐서 민주당의 가장 큰 인적 쇄신은 누구일까요? 물어보면 네. 그럼 뭐 답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수돗물이 줄줄 새는데 그 네. 수도꼭지 안 잠그고 바닥 열심히 닦아봐야 소용없고 네. 수도꼭지 잠그는 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즉 가장 큰 인적 쇄신은 누구를 겨냥한 말인지 듣는 이 대표님도 알고 있고 하는 분들도 알고 하는 말인데 네. 그거를 그냥 소통에만 방점을 두고 해석을 해버린다? 이거야 진짜 수도꼭지 그냥 계속 줄줄 물 새게 해주겠다라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마침 우리 김유정 의원님께서는 개혁이 후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대 입장 밝히셨는데 당원 80조 같은 경우는 꼭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 유사한 사례가 이제 그 유사한 규정이 이제 저희 여당에도 있는데 이거는 개인의 비리가 당으로 확전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개인의 비리는 그냥 개인에서 끝내야지 그 개인의 비리를 왜 당이 전체가 같이 책임지냐라는 거를 개인이 함부로 말 못하는 거를 당헌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거를 딱 차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오히려 활용해서 얼굴 맞춰서 못하는 거를 당헌이 이러니 그만두십시오 할 수 있는데 아예 그 규정마저 없애겠다라고 하는 거는 네. 정말 지난번에 이 규정을 수정할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없애는 거는 더 큰 논란을 일으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한 제가 이재명 그 대표님의 이 당헌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과거 발언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20년 총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공당이 문서나
규정으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 당원 함부로 손대지 마라라는 그 소신 발언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를 딱 뒤집어서 규정으로까지 돼 있는 거를 본인을 위해서 아예 수정 여부를 떠나서 없애버리는 시도가 당 안에 일어나고 있다. 이거는 민주당이 상당히 후퇴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일단 검토죠. 네. 예. 뭐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시죠. 그거는 예. 아직 결론 난 것은 아니니까요. 예. 또 다수의 또 의원들이 합리적으로 또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네. 두고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좀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어제 이재명 대표실을 찾아서 여야 대표 회담을 가졌어요. 뭐 비공개 회의에서는 약간 좀 뭐 약간의 뼈 있는 얘기도 오갔고 앙금이 좀 남아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이제 당내 화합 행보 그리고 야당을 향해서 협치 행보를 이렇게 지금 이어가고 있는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연포탕에 이제 천하람이 안 보인다. 예. 예, 그래서 천하람 그 당 대표 경선에서 이제 싸웠던 상대인데 아직 그 일정 조율 중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준석 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당내에 그 논란이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두 가지 말씀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야당을 향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굉장히 당선되고 얼마 안 돼서 일정 조율을 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랑 미팅이 이루어졌다는 거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일회성 미팅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횟수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격주로 만나자.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답을 하시진 않으시면서 뭐 바쁜데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 걸로 필요하면 뭐 자주 나오더라고요. 보자. 그런데 이렇게. 필요하면 보자보다는 사실은 한일 간에도 셔틀 외교 복원되는 시점에 네. 여야 간에도 공식적으로 날짜가 바뀌면 만나서 싸우든 만나서 화해를 하든 자주 보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물론 조사받느라고 바쁘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니까 이 격주 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원이 되면 네. 그 하위급이나 중하위급 당직자 간에도 미팅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대표끼리만 무작정 만나는 게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 다른 당직자 간에도 미팅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두 번째 당내 연포탕에 있어서는 네. 저희가 당직 개편 지금 속속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일반인들이 가장 눈여겨보는 당직이 대변인. 그다음에 최고위원 선거를 이렇게 격렬하게 치렀는데 그걸 선거 없이 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이런 자들이 자리가 사실 굉장히 알짜배기 네. 당직이거든요. 네. 그 자리에 모두 다 이제 소위 계파가 다른 분들을 배려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뭐 분석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또 예.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 이렇게 타 알겠습니다. 후보를 도왔던 사람을 임명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미 이제 출마하신 분들이랑은 미팅을 이어가고 있고 예. 아직 안 만난 천 후보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안을 했고 이제 그쪽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일정을 조율 중이기 때문에 예. 연포탕은 계속 맛있게 끓여가고 있다라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뭐 성사가 될 것이다. 뭐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성의를 보였으니까 예. 천 후보도 제안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격주로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과의 회동도 뭐 격주로 한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예. 근데 저는 우선은 대통령실과 그 여당 지도부의 마음이 다르지 않을 테니까 당이 안정화되면 야당 대표 만나겠다고 얘기했던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요. 뭐 일본도 이해하는 대통령인데 야당 대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김기현 대표하고 반갑게 인사했지만 또 과거에 앙금도 있었기 때문에 뭐 속사정은 또 조금 신경전이 있었을 수 있었겠죠. 한 17분 비공개 시간 동안에는 그렇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자주 만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밥 먹다가 또 체하면 곤란한데 네. 그런 일이 좀 벌어질 것 같아서 그 약속이 지켜질지는 조금 의문이고요. 다만 대통령이 조금 만나려고 노력해야 된다. 야당 대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정치가 복원이 되죠. 네. 그런 점에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연포탕에 낙지는커녕 쭈꾸미도 없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역시 뭐 그 예상했던 대로 그
친윤계로 그리고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 역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건 큰 의미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 총선 승리하자고 각 당이 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준석계에 대해서 선거 다음 날부터 뭐 최고위원들의 일성이 막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같이 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네. 총선이 도래하는 시점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예. 궁금하고요. 진정한 연포탕이 되려면 연포탕 얘기하지 마시고 제대로 함께 가야 한다 이런 예. 말씀드립니다. 예. 그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잘 될까요? 어떻게? 지금대로라면은 뭐 대통령실하고 연대해서 잘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그것이 국민이 바라봤을 때 바람직한 여당의 방향인가? 이거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뭐 다 돼서 한 30초씩만 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아마 일본에 도착했을 것 같은데요. 1박 2일간의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가장 이제 관심은 역시 얼마 전에 나왔던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한 해법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 방일과 관련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지, 어떤 점을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과거사에 앙금을 딛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전향적인 제안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일본이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야 될 차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사실 뭐 과거를 그냥 이어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 본인 말로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가 있고 그거를 우리 대통령께서 끌어낼 수 있다면 최고의 방일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일본 기업들의 진정 어린 참여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강제징용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소미아 문제라든지 반도체 문제라든지 수출 규제 문제라든지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까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열렸다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있고 또 한국이 먼저 솔직히 더 큰 형님다운 모습을 보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일본이 대답할 차례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진정성 있는 대답을 바란다. 네, 김희중 의원님. 네, 그 제3자 변제라는 그런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서 국민의 분노가 굉장히 들끓고 있죠. 그런 점에서는 일본에 조금 어떤 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얻어와야 될 텐데 사실 가기 전부터 모든 패를 다 보여주고 모든 것을 일본에 유리한 쪽으로 던지는 바람에 이게 과연 우리가 국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사실은 기대 난망입니다만 예. 오늘 오후에 이제 그 기자회견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DJ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고 얘기를 하고 예.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 일본의 사과가 전제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국민과 야당과 언론을 설득하려는 DJ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국민 설득 노력도 없이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를 통해서 일본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또 네. 각 18개 대학에서 시국선언도 하고 있고 많은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가셨으니까 네. 오늘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관련해서 또 뭐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